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저는 군인 출신 기업인이고 또 전역한 다음에 채소 장사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했는데 선배들이 막 그냥 해서 카이다라는 국방관리연구소에 들어가서 서기관으로 임용이 됐었어요. 근데 4개월밖에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5.18 때 광주연대장을 하면서 거기 건설에서 한 친지한테 재정보증을 쓴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제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구하게 청주에 있는 충북은행의 비상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또 보험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즐기면서 지금까지 아주 신나게 정말 즐기면서 살아온 겁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는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픈 세대였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기차역에 근무하는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쌀이나 배급살이나 월급이나 기차차표 판돈까지도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그걸 줘버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굶고 자랐어요. 한 10년간 영양실조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는 맨날 굶고 주변에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다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굶고 제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로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장교 시험 봤는데 맨 우리 동기생 120명 중에서 제일 적었어요. 키가. 그래서 저는 항상 키가 적은 거를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키 크신 여성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키 크시면 또 불편한 것도 있으시죠? 너무 커요, 너무 커. 아무튼 배고픈 세대에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배 아픈 세대에 살아요. 지금은 만족을 몰라요. 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너 부자냐 가느냐,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뭐 아버지는 어떠냐, 맨날 비교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배 아픈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아주 이렇게 경쟁에 지친 젊은 세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직장이 없어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었다. 중동에 노동자로 가서 그냥 땀 흘리면서 일을 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다 먹여 살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항상 너희들이 옛날에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지금 극복하고 너희들이 정말 역동 에너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항상 강조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참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시죠? 네. 정말 모든 게 썩었어요. 아주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고 정말 돈에 의지하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모든 걸 돈으로 비교하는 사회가 됐어요. 사회가 아주 너무 올바르지 않는 사회가 됐죠. 젊은 애들이 거기에 지금 찌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저는 정치적으로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게 항상 행복이었다,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 요즘 젊은 30, 40대는 박정희를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우리가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박정희를 잘 연세 드신 분은 좋게 보시죠. 네. 근데 지금 30, 40대는 아주 독재자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박정희라는 청빈의 지도자가 있었다. 지금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거는 다 박정희 덕이다. 저는 지방에 가거나 어디가 도로가 그냥 뻥뻥 뚫리는 걸 보면은 맨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점점 지금 아주 인구도 감소하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르치기 너무 힘들고 또 키우기도 힘들고 또 조그만 아이들은 그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나라가 정말 활기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월세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미래를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뭐 손자 손녀들 중에서 큰 회사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서 직장 근무하기 어렵죠. 큰 회사나 공기업 들어가기. 그런데 큰 회사나 공기업은 요즘은 경력 사원을 많이 뽑습니다. 대부분 큰 회사는 옛날처럼 뭐 100명, 200명 뽑아서 훈련시키지 않고 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들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됩니다. 큰 기업 보내려면.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 눈에 띄죠. 이 옛날에 경제개발 시대에는 대기업에서 뭐 500명, 1000명씩 뽑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개인이 역량을 갖추는 이런 시대가 됐죠. 인공지능이 정말 보편화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어요. 다 지식은 어디서든지 금세 구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내로는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배워가지고 뭐 외우고 한 거 뭐 이런 건 필요도 없어요. 옛날 뭐 세계 10대 도시는 뭐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누르면 금세 나와버려. 그럼 외울 필요도 없고 외국어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냥 동시통역이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나 다 동시통역이 됩니다. 한 18개국을 동시통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인성을 올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저는 요즘 은퇴해가지고 제가 85세입니다. 근데 80세에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54세 직원 4명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들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한 5천억 이상 냈어요. 그 직원들도 한 5, 6천 명 되고, 그리고 회사는 탄탄한 회사가 됐죠. 근데 저는 5년 전에 은퇴해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이렇게 바빠주는 봉사. 아까 여기 바빠주는 분들, 저도 아까 봉사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가서 새벽에 5시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차세대 리더,
앞으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요새 찾아서 후원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 해서 요즘 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연탄 주는 봉사도 하고 장애인 시설 봉사 뭐 이런 강의도 하고 강의는 제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주로 군에 많이 가서 하죠. 군이나 대학이나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죠. 저는 54세에 직원 4명으로 회사를 창업했어요. 근데 그때 돈이 2천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은 헌금하고 1,000만 원 갖고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 직원 4명이니까 4평 창고에서 창업을 했는데 아주 적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아주 지금 탄탄한 회사가 됐어요. 여기 좋은 시스템은 4평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4개 지표를 설정했어요. 앞으로 난 군인 생활을 21년 했기 때문에 월급이 제가 작전 참모 같은 것만 했어요. 매일같이 밤새우고 해도 월급이 같은 소련이면은 맨날 놀고 먹는 사람도 월급이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면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같은 부장이라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1억 연봉 주고 맨날 성과 없는 사람은 2천만 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프로로 만들자. 그리고 성과급으로 하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없는 회사다, 우리는. 옛날에는 출퇴근 기록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체 없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든지 밤에든 뭐 나와서 일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자든지 어디 사우나 이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제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 기병처럼 정말 자기 일을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하는 이런 직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프로를 지향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회사들이 지금 직원들은 한 6,5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매출액도 한 3, 4천억 정도 되고 이익도 많이 나는,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1996년에 2년 후에 칼스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회사인데 칼스라는 포털 사이트하고 아이러브 밀리터리라고 군인 출신들끼리 이렇게 전우도 찾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회사 전에.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전봇대에다가 구인 사람을 구합니다. 굳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모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잡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라.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여기서 찾아라. 무료다. 다 분류를 했어요. 전기, 전자, 통신, 뭐 일반 행정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그 잡코리아라는 회사를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3년 있다가 IMF가 나서, IMF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파산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 나서서 그 회사를 투자를 받았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 잡코리아를 만들었을 때 직원 4명으로 창업했는데 내가 3억 자본금 가지고 내가 1억 5천만 원 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4명한테 1억 5천만 원 지분 절반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주주잖아요. 나도 주주고. 완전히 프로처럼 아주 그냥 매일같이 아주 밤을 새워서 일했어요. 그리고 IMF가 나서 망하게 됐을 때 투자자를 찾게 됐는데 그 투자자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느 주택공사에서 부장으로 전역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투자를 그 사람이 하겠다.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자본금이 3억이던데 자기가 10억을 투자하고 그 3.3배, 그러니까 6억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경영권을 갖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다려봐라. 만약 당신이 우리 회사가 망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괜찮으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한강에 투신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더니 누가 돈 1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받겠다 했더니 당장 하겠다. 그 조건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저보고. 그래서 제 액면가 투자해달라. 자본금이 3억인데 3억을 더 투자해주고 그 앞으로 액면가 투자하니까 앞으로 지켜봐달라. 이랬더니 그분이 계약서도 안 쓰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구자본을 알려달라 해서 돈을 다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제가 앞으로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반발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매일 밤에 안 자고 했는데 액면가로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들한테 얘기했으면은 자기들이 더 아주 좋은 조건을 찾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다. 난 회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건 필요도 없다. 회사가 하여튼 망하지 않아야 된다. 망하면 너희들 직장도 없어지고 나도 또 회사가 망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절대 망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무료로 서비스 하던 거를 IMF 지난 다음에 유료로 전환을 해서 다른 카스라는 포털 사이트, 아일랜드 밀리터리 커뮤니티 사이트를 다 없애고 그 구인구직 사이트 하나만 살렸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꾸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회사가 잘 커서 나중에 그 미국의 몬스타닷컴으로부터 1억 불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 불이면 1310억이었는데 그때 IMF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1억 불이면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한 400억 정도 주고 저도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한 20층짜리 빌딩을 그때 한 300억이 살 때요. IMF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저는 안 샀어요. 아까 성창훈 총장님이 나는 부동산도 안 샀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기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거의 부동산을 사본 일이 없어요.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업을 해서 직원들을 몇천 명 고용해주고 월급 많이 주고 또 직원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더 기업인으로 가치 있는 거지. 부동산 시인하고 이래서는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게 제 지금도 지론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한 1조 원의 가치가 됐어요. 제가 M&A를 하고 또 그 뒤로 상업분들과 한 2번 또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1위 사이트가 됐죠. 구인구직 사이트로는. 좋은 시스템은 또 시큐리티 분야에 우리나라 1위 회사죠. 시스템 보안이나 이런 거로 아주. 그래서 그때 4명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으니까 아주 적게 시작한 거죠. 좀 조그만 4평 창고에서 책상이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책상에 2사람이 마주 앉고 한 책상에 2사람 마주 앉고 그때 부장으로 우리 회사 창업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우리 회사 회장이에요. 제가 물려줬고 또 친척 중에 레스토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친척이 있어서 낮에는 뭐해? 그랬더니 낮에는 잡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대리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장, 우리 애들 엄마가 부사장, 그 부장 한 분
대리 한 분, 이렇게 4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5, 6천 명 이상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계속 월급 주고 이렇게 고용을 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다른 뭐 큰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저는 망한 일도 있었어요. 좋은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은 실시간으로 거기서 비싸게 팔고, 서울 시민이나 도시에서는 싸게 사먹는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요즘은 보편화됐지만 쿠팡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때만 해도 아주 혁신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자본금 10억 가지고 직원들 10명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한 3년 동안 하다가 그 농림부나 뭐 농협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했어요. 중간 도매상들이 막 열렬히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망했느냐?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거는 10만 원짜리 솔루션을 500만 곳에 설치하면은 5천억이잖아요. 그리고 15% 수수료만 받아도 750억. 1년에 750억씩 번다.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겸손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는 아주 그냥 욕심이 많았어요. 대박을 터뜨린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해서 우리 직원들을 또 다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나 세이프원이나 이렇게 다시 배치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실 때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주 망한다, 성공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욕심 없이 아무 사심 없이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아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확실한 조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는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저를 도와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 갚지 못하고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아이들이 3명인데 그분들에게 항상 갚아드려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죠. 아무튼 네트워크가 확실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는 똑똑하지만 주변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부족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이게 아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아주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투자자, 후원자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봅니다. 아니,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다. 그런 사람 만났던 거, 우리가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파산하고 이런 것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큰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한 사람은 누구냐?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항상 코치와 멘토가 있었어요. 코치. 제가 잘 모르겠으면 항상 전 군인 출신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죠. 잘하는 선배나 기업인들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항상 그걸 잘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군인 출신으로서
항상 자신 있게 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참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저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아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는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특별히 나한테 준 아주 사랑이다.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아무리 골치 아픈 파산하거나 직장을 여러 번 옮겼잖아요.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러니까 거의 아주 편안하죠. 제가 지금 80대 중반이라 해도 더 젊어 보이죠. 저 사람 뭐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전 실제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이건 걱정 안 하죠. 더 좋은 기회를 주려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죠. 아무튼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 모두를 따뜻하게 하죠. 겸손한 거 아주 소중하죠.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거. 전 지금까지 평생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한 4,000권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에도 언제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와보세요. 책이 가득 있고, 우리 집에도 가득 있고, 어머니 사시던 집에도 가득 있어요. 하여튼, 웬만한 도서관만큼 책을 갖고 있어요. 책을 항상 많이 읽죠. 그러니까, 책 읽으면 너무 편안해지죠. 아무튼, 자기 개발하는 거, 평생 공부하는 거, 계속 지금도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인터넷 이비즈니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항상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자기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지금 지내시면서 자기 개발하시고 공부하시고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다 소중한 거죠.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부하려고 권대욱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한 30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그걸 오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찍느냐 하는 것만 배우고 아직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진짜 한 100여 명의 아주 인재들을 유튜브로 양성하시고 그중에 30-40명의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존경합니다. 이 유튜브 다 지금 찍고 계시죠? 네. 하여튼 살아오면서 운이냐 실력이냐, 운이 중요할까요? 실력이 중요할까요? 아니, 손 들고. 아니,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 실력이 중요하냐?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손 들었어요. 아니, 실력. 근데 제가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알 수 없는 힘이 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운입니다. 정말 안 되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되려면 이상하게 안 돼요. 또 되려면은 전부 잘 되는데, 근데 그 운은 실력 있는 사람이 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력과 운은 다 중요하다. 제가 책 하나 드릴게요. 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몇 권 더 갖다 놓을게요. 나중에 빌려다 보세요. 고난은 축복일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축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축복. 예. 하여튼 그리고
저는 두 개의 지주가 있었어. 미치광이로 살았다. 그리고 3달을 사랑했다. 무슨 일에 미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바둑에도 미쳤었고, 컴퓨터에 미쳤었고, 인터넷에 미쳤었고, 또 외국어에 미쳤었고, 하여튼, 하여튼 중국어에 미쳤을 때는, 8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중국어 학원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또 회사로 갔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국 사람 만나도 중국어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항상. 그리고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3달을 많이 일하고 노력은 다 나오. 많이 배우는 다, 그리고 많이 주는 다시. 그래서 3달을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왔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게요. 열정을 누가 지배하느냐?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열정은 프로가 지배하는데 프로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는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출근 시간이 몇 시, 퇴근 시간이 몇 시 따지는 사람은 그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정말 일 있으면 밤새도록 며칠이라도 일하고,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근무 시간 때문에 아주 위기에 맞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이나 서양은 그 연구실에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요. 우리는 52시간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이나 10년 있으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뚝 떨어질 거예요. 예? 아주 뚝 떨어질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는 매일같이 그렇게 근무는 안 하지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이 많을 때는 그런 유연성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아까, 성 총장님이, 주고 또 줘라 했는데, 저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항상 강조하죠. 돌아오는 것은 주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알파가 붙어서 돌아온다 하는 걸 제가 항상 믿죠. 그래서 조건 없이 줄 수 있었던 거, 이런 건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도 항상 직원들에게 주주화했고, 유한양행처럼 직원들을 주주로 만들었고, 잡코리아도 2분의 1을 지분을 우리 직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투자는 조건보다는 가치. 저 사람이 회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냐. 돈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치를 보는 사람한테는 그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게 만들죠. 기부 즐거움. 이거는 정말 선행이나 나눔이 일상합니다. 봉사하는 거,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 약자를 보살피는 거, 이런 거는 다 우리 인간으로서 올바를 해야 될 정말 소중한 가치죠. 동의하시죠? 우리 주변에 약자, 소외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죠. 그리고 사회공헌이나 봉사와 헌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만 잘 먹고 사는 사람은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에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고, 봉사, 배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도 앞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의 변화가 앞으로 엄청 급격하게 올 것이다.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와서 앞으로 모든 지식은 저절로 다 얻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 지혜는 우리가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살아가면서 좋은 삶의 태도,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 요번에 우리나라 교육은 이대로 가면은 세계 최 열등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1년에 사교육비에 21조가 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100조 넘을 거예요. 강남에 그 일타 강사한테 2천만 원씩 주고 있는 이런 학부모들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앞으로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가치 있게 구현하는 이런 젊은이를 양성 못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앞으로는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배려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죠. 워라벨, 이거 워라벨 젊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정말 워라벨 강조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계 후진국이 우리나라 될 겁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도 회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괴짜, 여러분 주변에 괴짜다, 저 사람. 저놈은 정말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다.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서 키워야 돼요. 리더 몇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거든?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지 못하죠. 리더가 제일 중요하죠. 리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정말 리더를 찾아서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더가 제일 중요하죠. 리더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렇게 나라가 가치관이 엉망이 됐어요. 저는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 현재 있는 썩은 놈들로는 아무것도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선거 때 되면 투표소에 가서 엉뚱한 놈들 그냥 막 찍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손가락 자르겠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공이나 실패는 누가 판정할까요? 남들이 합니다. 그렇죠. 항상 진정한 성공은 뭐냐? 지위냐, 돈이냐, 명예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 인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작은 성취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그 인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장님이 성공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장애시설이나 소외된 이웃, 사회공헌,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헌신 이런 게 다 소중하죠. 가치관 비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30평 이상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 자동차 가진 사람, 예금 1억 이상 한 사람이 성공한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서양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자기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인데 미국도 약자를 성원해야 된다. 부정부류에 맞서야 된다. 또 프랑스는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르죠. 우리는 오직 돈이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골자도 오늘 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도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누누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셔야 됩니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게 소중하죠. 인간다운 삶의 요체, 주고 넉넉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소중하죠. 인간답게 살며 보람있게 죽을 수 있을까 한 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죠. 우리나라 2조 시대는 우리 역사 배우는 거 엉터리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들의 시대가 됐어요. 상민들은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요. 노비들도 돈만 낸 사람은 안 갔어요.
국방은 아주 엉망이었죠. 노비들이나 서민들이 군대에 가고 나라를 뺏기면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그 노비들이나 서민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독립운동 이거 좀 처절하게 전쟁이 났을 때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16개 나라가 참전했고 중공군, 북한군까지 합쳐서 민간인까지 합쳐서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6.25 전쟁 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그때 국방장관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당장에 올라가서 아침에는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주에서 먹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면은 더 그냥 하루 만에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 났을 때 대통령이나 뭐 관료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나라가 완전히 아주 그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 벌써 공산화 됐을 겁니다. 정말 불쌍한 나라였어요. 요즘 뭐 정치적으로 막 그냥 뭐 북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동의 안 합니다. 정말 그 국방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도 요즘 제가 군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군인들이 약해진 것 같아서 화가 단쩍 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때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냉이죽 같은 거를 맨날 미군부터 지원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소임을 다 했냐? 지금 가치관을 아주 개떡으로 만든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돈이 제일이다 하는 가치관을 맨날 심어줬어요. 여러분, 돈이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돈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동의는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뭐야, 무슨 소리야. 돈이 중요하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건 없건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 돈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불편할 정도의 그 경제력이면은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죠. 아무튼 이 우리 가치관이 정말 너무 아주 타락했어요. 그리고 편가르기에 익숙하고 오직 그냥 서로 죽자고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양분되어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갈등이 이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절반 정도는 중도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잘못한 거는 나무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절반 그냥 편가르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니까 큰 문제죠.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아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리더를 찾아서 키워야 된다.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리더라고 보는 국회의원이니 뭐 정치하는 사람이지 뭐 대통령이 보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것처럼 그냥 뻐기긴 하고 국민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너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차세대 리더는 누구냐? 바른 가치관으로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혁신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가 제가 엘렌데르라는 스웨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갈등이 심할 때 수상이 돼가지고 매주 목요일에는 갈등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처럼 임금 격차가 컸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반대당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강요로 받아들이고, 또 목요회의를 통해서 대기업 회장들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급여 좀 낮춰라. 그리고 협력회사들에게 돈을 좀 많이 줘라. 협력회사, 작은 회사 사장들 만나서는 급여를 좀 높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대 50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23년간 집권하면서 70대 80. 거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급여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기업 가려고 막 공무원 되려고 막 10년씩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죠. 작은 회사에 가서도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또 월급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세금 많이 내서 약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 세금 많이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직업이 없고 어려운 사람도 국가가 당신 끝까지 책임진다. 공부, 교육하는 거, 주거, 집 갖는 거, 먹고 사는 거는 국가가 걱정 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자살하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집 없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리더가 만든 거예요. 우린 그런 리더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젊은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괜찮았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그리고 과외에 의존하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개혁가가 있어야 되고, 사회 갈등, 육아, 저출산,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가, 또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애국자,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문태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나는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우리나라는 지금 큰 문제다.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젊은 지도자. 그래서 빈민가, 혁신가는 빈민층에서 나타나는 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를 아주 큰 과학자나 사회 리더는 혁신가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측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계속 제안하는 게,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들, 수재들 한 5,000명 뽑아서 5,000명씩 국가에서 1억씩 투자해서 아주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양극화가 너무 심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면 부모가 집안집 만들어주지 못하고 너 가서 열심히 해라.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도 못 사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빈민층 5,000명을 국가에서 풀로 아주 유학까지 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면 그게 양극화 해소 제일 빠른 길이다 하는 게 제 지론이죠. 공감하셔요?